안녕하십니까.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 방송국입니다. 전편에서 약속한 대로 오늘도 이동환 변호사님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 옥중 생활 시 힘들고 괴롭고 억울했던 얘기를 가지고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이동환 변호사님. 네. 여러 그 사연들이 있고 좀 가슴에 그 뭉클한 얘기들이 있지만 오늘도 그 한 두어 꼭지 정도 그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은 네네.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몸이 망가지셔가지고 잠을 못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떤 순간은 이제 누군가가 내 몸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몸이 다 그냥 부스러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정도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구치소라는 곳이 건장한 그냥 장정이 들어와도 1년이 지나면은 몸이 다 망가지는 곳이거든요. 왜냐면은 활동 반경이 없으니까. 게다가 독방을 사용하고 이러면은 가뜩이나 이제 운동량도 부족하고 아예 움직임 자체가 제약이 돼서 근육이 다 파열이 되고 무너집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특히나 이제 왼쪽 어깨가 끊어질 듯이 아팠다.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자기도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빨래를 해서 이렇게 널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도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도저히 팔이 아파가지고 심지어 교도관한테 대신 빨래 널어달라 이렇게 부탁도 했다는데요. 이걸 가지고 그동안에 좀 참아왔던 모양이더라고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통증을 다 이겨내셨구나. 나중에 유영아 변호사한테 좀 얘기를 했더니 왜 그거를 가만히 계시냐고, 참지 말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교도관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해가지고 통증을 호소를 했는데 서울 성모병원에 가서 MRI를 촬영을 해보니 그 어깨 회전 근개가 파열이 됐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파열이 된 거예요. 그리고 관절염 증세까지 발견이 돼서 일단은 주사를 맞아가면서 이제 견디신 거죠. 그랬는데도 통증이 가시지 않고 1년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증이 지속됐다. 그야말로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것 같은 통증이, 목에도 통증이 있고 어깨에도 그런 통증이 생겼다.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이제는 다리가 또 저린 거예요. 어디 신경계가 눌러나 본데. 예.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은 다리가 저린 거죠. 다리가 저려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이게 저도 오늘 아침에 구치소에 그 80이 넘으시는 저희 의뢰인을 접견을 갔다 왔지만은 똑같은 증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허리가 다 망가졌고 도저히 이 다리가 저려가지고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고통을 이제 느끼신 거예요. 근육이 다 망가지고 왼쪽 어깨는 파열이 됐으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깨가 지금 아파 죽겠고 목도 아픈데 밤에는 또 자려고 누우면은 다리가 저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 2중 3중의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면회를 다녀오신 그분하고 그분은 그분대로 이제 또 어떤 아픔이 있겠지만 이 박근혜 그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어깨 근육은 나중에라도 근데 네. 이 허리가 더 심해서 가셨던 거죠? 처음에 가실 때? 그렇죠. 그랬는데 허리 통증이 네. 먼저 더 심해져서 갔고 MRI를 찍어 보니 예, 어깨가 특히 무너져가지고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근육이 다 끊어져가지고 참혹한 수준이에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예, 젊은 운동선수들도 예, 예. 그 정도가 되면은 그 참고 어떤 그 준비 그 운동을 한다든가 또 다시 회복을 해서 다시 선수가 된다든가 그런 생활하기가 절대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사실 그 나이가 드신 여성분 아니세요? 그죠? 네, 네. 그런 분이 허리 통증과 어깨 통증이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별도로 그 도와주는 분 없이 그 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활동하시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 공간에서 거기서 빨래도 하고 또 거기서 그 빨래를 해서 널기도 하고 그걸 다시 또 걷어서 그걸 또 활용을 하시고 이제 그런 입장이셨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 빨래를 높아서 못 얹어서 그 교도관 도움을 네. 받기도 하고 네, 네. 또 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 높이를 좀 뭐 낮춰달라고도 했었을 거고 뭐 네, 네. 그런 게 있었지 않겠어요? 네, 네. 근데 그 고생을 근데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 요점만을 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을 주고 받는데 하여튼 오늘 이 방송을 끝나고 나서 가다가 제가 이 책을 이제 1편, 2편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네네. 그거를 한번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어둠을 지나 미래로라고 하는 네. 제목 속에서 그 책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이제 이게 어깨가 이제 망가졌잖아요. 예. 나중에는 그러니까 주사를 맞으면서 견디려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올리고 이거 자체가 내리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거 이게. 외전근 회전근이 예. 돌리는 것도 안 될 예. 거고 네. 상태가 그렇게까지 악화돼가지고 이제는 거꾸로 의료진이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한 거예요. 의료진이 수술을 하시라고. 안 하면은 이거 완전히 이거 못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러니까는 의사들이 네. 판단해야지 이건 도저히 이건 네. 인간으로서 견딜 수가 없으니 다 끊어졌다는 일단 거예요. 수술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의료진에서 이제 수술을 요청을 했고 그거를 이제 법무부인지 교도소인지 그쪽에서 이제 그렇죠. 절차를 밟아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나마 해줬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형을 집행을 정지를 시킨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못 해줄 거 없잖아. 집행 정지인데. 잠깐 수술을 받기 위해서 정지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나중에 더 살면 되잖아. 이거를 신청을 했더니 진짜 이걸 정말로 이거 안 해줄 줄 몰랐는데 진짜로 이거를 불허했다는 거예요. 네. 법무부에서. 아니 그 교도소내 교도소장이 결정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이제 어딘가 네. 그 법무부 장관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서 네, 오케이가 떨어져야 하나?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나도 진작에 얘기하고 싶었지만은 참다가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부탁한 건데 설마 이렇게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거 형집행정지를 불허하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수술이 필요해서 신청한 건데 이것마저 불어대니까 순간적으로 가슴속에서 한스러운 감정이 솟구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참. 저는 이거는 사실 정말로 인권 유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그냥 억울한 정치범인데, 그럼 정치범이라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인간적인 예우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고 그러면은 사실 뭐 일반 국민에 비해 가지고 뭐 월등한 뭐 특혜나 이런 걸 베풀 필요는 없지만은 이 사소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거를 탄압할 이유는 없거든요. 예, 정상적인 사유에 의해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불허를 했다. 예,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불에 댄 것 같은 통증, 그다음에 칼로 살을 그냥 확 베버리는 것 같은 통증. 아이고. 예,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나갈지를 모르잖아요. 예. 언제 나갈지를 모르는데 이 고통이라는 것은 끝도 없으니 이거를 참고 견디려니까 형용할 수 없이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얼마나 비참할 거야 자기가. 그런 상태에서 밤에는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오고 아프니까. 아이고. 춥고 아프니까. 예. 이거는 충분히. 이게 어떻게 경험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게 이제 제가 경험한 건 없지만 네. 그 주위 분들 그런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또 우리 선수들 그 고통스러운 것도 봤고. 네네. 이 나이가 그 많으신 네. 그 여성분이 네네. 또 그런 생활은 진짜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을 겪다 보면 네네네. 참 억울하고 비참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네네. 참 그 천체의 어떤 그 한이 되는 일들이 참 많았겠어요. 그랬는데 수술 날짜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 그 거절을 당하니까는 오히려 구치소에서 당황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겠네. 구치소에서 저기네들은 잘못되면은 구치소장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참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는 거고. 당연히 해줘야 될 걸 네. 정치적으로 붙잡아 놓고 안 네네네. 해주니까 네네네.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네. 걔네들도 정치적으로 네. 벌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교도 행정을 책임졌던 검찰과 그 법무부 그 분들은 정말 영원히 이 비난을 면치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참. 뭐 더 깊게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 또 있을 텐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렇게 줄여서 말씀 주신 것 같고 이 변호사님 이렇게 하시죠. 이제 뭐 출판을 해서 네. 이제 서점에 이제 책이 나왔다고 하니 우리 이 변호사님도 저도 한 번쯤 읽어보고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서글펐던 얘기들을 네네. 이제 그 뭐 몇 편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몇 편을 나눠서 한번 그 집중적으로 네. 그 고통스러웠던 그 내용들을 한 번쯤 저희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네. 있는 그대로 한번 그 얘기해 주시죠. 네. 굉장히 놀라운 것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회고록 어둠을 넘어서 미래로 책이 온라인 서점에서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왔더라고요. 지금요? 예. 출판 기념회를 한 네. 지 뭐 지금 이틀 됐는데. 네. 엄청난 거죠. 어. 다른 모든 책을 제치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이 1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솔직한 얘기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저서이기 때문에 네. 이러저러한 사연을 가지고 늘 그 네. 많이 저 같은 사람도 웬만한 책들은 안 사는데 그렇죠. 오늘 이거 네. 끝나고 나서 한번 구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도시 같으면 서울만 같으면 그냥 바로 여기 가도 서점 저희 가도 서점이니까 네. 하지만 저희만 해도 이제 그 사러 가려면 2-3km는 이제 움직여야 좀 사고 또 그 맘만 먹으면 하는데 어떤 그 준비를 해서 그 네. 내용을 한 편 한 편 이렇게 준비를 해서 네.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전편에서 그 말씀을 드렸듯이 이 책을 그 준비를 해서 읽어보시는 그 시간이 이제 대개들 그 없으실 것 같으니까 그 구독자님들한테 어떤 그 편리와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읽어보고 그 내용을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리는 거로 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그렇게 하시죠.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도와주실 거죠? 아유,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제 요점을 그 말씀을 주신 것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 구치소 생활 속에서 이제 그 음식 문제가 어려웠었다는 점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그 컵라면에다 물을 많이 부어서 그 끼니를 대신 그 때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 추워서 이 목에는 그 있는 거기서 쓰고 있는 그 수건을 가지고 목도리를 대신 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위에 그 잠을 깨면은 그대로 그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다. 그리고 이제 전편에서 이제 그 말씀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의식주를 하고 있는 그곳이 뭐 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머무르는 그 공간이 그 건물 중에 제일 옆부분이라서 제일 네. 그 가해라서 더 춥다. 네. 그걸 그 말못하고 이제 견디셨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고, 지금 이제 끝에 가서 이제 그 왼쪽 어깨 통증이 정말 끊어질 듯 아팠고 빨래도 넣을 수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었었다. 그걸 견디고 참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뭐 수술을 했다. 그런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분들 속에서 이제 도저히 의자가 필요한데 의자가 없어서 의자를 반입을 시켜 달라고 하는데 반입이 안 돼서 결국은 유영하 변호사가 지혜를 모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네. 크고 두꺼운 사전을 2권인가 3권인가 사서 뭐 반입을 시켜줘서 그 위에다가 수건을 깔고 그걸 의자 대신 활용을 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수감 중에 고통이었지만 지지자들의 어떤 격려 편지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래도 견딜 수 있었다. 네.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오셔서 지금 계신 곳이 달성이에요. 달성입니까? 달성입니까? 달성. 네. 달성에 이제 사저로 오셔서 거기서 이제 이 면회도 못 오고 이렇게 뵙지도 못한 분들한테 이제 서신을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위로와 격려 서신을. 네. 그게 받는 중에 그게 온 게 8만 몇천 통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약 해가지고 일일이 다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저로 오셔가지고 저서를 한 것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저서가 먼저 나왔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베스트셀러였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어둠을 지나 미래로라고 하는 저서를 해놓고 5일날 출판회를 가지셨고 인원도 뭐 딱 제한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갈 수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가보려고 다 뭐 했는데 네. 거기 전화가 왔었다면서요? 근데 놓쳐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이제 못 갔는데 그게 뭐 그래서 대신 이제 저는 이제 더 이 책을 통해서 좀 그분의 어떤 노고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네.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그 당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이 박영수라는 특검이었었죠. 네. 예, 특검이 그 사람도 구속됐던데 뭔가 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청탁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예. 그러면 네. 이제 언젠가 이제 박영수 그는 누구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참 특검까지 해서 일국의 대통령을 지들 맘대로 해서 잡아 넣었으면 지네들은 바르게라도 살아야지. 예. 그렇죠. 자, 하여튼 또 할 얘기 또 많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늘 시간 내주셔서. 네.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한테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그 여러 가지로 좀 아주 섬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좀 시간이 가더라도 그 한 단편을 가지고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여러분들 그 가슴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우리 이동환 변호사님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